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언제 떡상 이벤트가 나올 건지.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요 그림 데이 다들 가고 있어요. 그렇죠,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잘 봐보세요. 저는 지금의 자리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얘가 되게 장대 양봉으로 보이죠. 장대 양봉으로 보이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장대 양봉이라고 느끼셨던 그게 얘예요, 얘. 지금 큰 차트로 보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별거 아니에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아직 스타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스타트. 이 블랙록의 이 현물 ETF가 왜 굉장히 중요할까요? 블랙록의 금융 시스템은, 금융 프로토콜은 곧 뭡니까? 세계화가 돼요. 세계화. 네, 그래서 무서운 거죠. 블랙록이 정한 룰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오게 하죠. 근데 뭐 여러분들 또 저 때문에 블랙록을 아셨겠지만 일반 대중 분들이 블랙록을 이해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지금 엘리엇 파동 이 이야기를 드린 지가 꽤 오래됐죠. 지금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제 영상을 봤는지, 제 차트 분석을 봤는지 굉장히 많은 곳들에서 이 시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주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작이니까, 요 상승분의 시작이니까 시작점에서 가겠죠. 자, 그러면 요거 대비해서 언제쯤 요 그림이 개떡상이 어느 지점에서 그 그림이 나올까 비교 대비를 하다 보면 제 생각에는 42,000불이에요. 42,000불. 비트코인이 42,000불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이제 요쯤 오겠죠. 요쯤. 여기까지 이 사이 간격에 지금 35,000불과 42,000불은 불과 7,000불 사이죠. 7,000불. 네, 7,000불 사이지만 지금 대중의 심리는 그거죠. 대중의 심리는 또 떨어질 거야가 아마 70% 정도 될 거예요. 상승할 거야가 30%, 7대3 정도 비율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겠지만 갈 거예요. 42,000불까지.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까지 그렇게 조용했던 공중파에서 이제 브로드캐스팅을 할 겁니다. 방송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모, 밴드웨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겠죠. 계속 보고 있었는데 지금 안 들어가면 모질이 될 것 같다, 이런 느낌 아닌 느낌을 받는 자리가 비트코인 42,000불 자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관공서에서 강의를 했을 때 비트코인이 19,000불이었어요. 19,000불. 저는 계속해서 그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번 주엔가도 제가 또 이야기를 드렸죠. 코인, 특정 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폴카닷 이야기를 했죠. 폴카닷. 여러분들께 수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도 그건 인지하시죠? 이 부분에 대한 차트는 전 세계에서 저 혼자 이 차트를 봤던 것 같아요. 차트를 계속 오래 보다 보고, 거래를 오래 하다 보고, 단타, 초단타 이런 걸 많이 해보다 보니까 이 세밀한 1시간 봉 차트보다는 일봉 차트가 굉장히 어쩔 때 눈에 띌 때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잘 선택하셨어요. 제가 요새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자 유전자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가난하게 살긴 글렀어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궁둥이 딱 손가락에 기부스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잘 참으셨어요. 자,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블랙록에서 현물 ETF를 신청을 할 거란 상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루의 일상, 하루에 튀어나오는 뉴스라고 치부시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암호화폐의 미래는 전 세계적, 지정학적, 금융, 경제, 정치 모든 걸 통틀어서 계속 하나의 이슈로 그 에너지가, 그 파동이 모여지고 있어요. 비트코인을 두고 미국이 비트코인의 상승을 좋아할 건지 싫어할 건지가 보여져야 되겠죠.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살릴 건지, 비트코인을 정말 그지같이 만들어 버릴 건지. 이제 그 권한을 누가 갖고 갔습니까? 미국에서 갖고 간 거예요.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갖고 간 거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비트코인의 권한을 내가 가져가겠다가 된 거죠. 권력을 쥔 거죠. 미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건 결국 뭡니까?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거죠. 충분히. 그러면 그 패권을 쥐어야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그래서 훨씬 더 재밌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10만 불, 20만 불, 30만 불을 외치지만 이거를 만드는 거는 이제 소비자들이 아니에요. 채굴자들이 아닌 거예요. 누굽니까? 결국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그 모든 권력을 갖고 가게 돼 있어요. 블랙록의 레리 핑크는 누구와 연계가 돼 있습니까? SEC와 연계가 돼 있어요. 미 정부와 연계가 돼 있다는 거죠. 정치권과 연계가 돼 있어요. 중국이 조금만 비트코인으로 장난질을 치려고 하면 거기서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겠죠. 근데 결국 비트코인과 XRP의 비교를 제가 굉장히 여러 번 했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금융만큼은 전 세계 그 어느 곳보다 보수적인, 폐쇄적인, 아주 살벌한, 아주 이기적인 국가 미국이에요. XRP가 SEC에 소송을 당했을 때, 그리고 지금 나스닥 상장,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말 절실히 아셔야 될 거예요.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그 의미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아시죠. 아무 회사나 나스닥에 상장시키진 않습니다. 그만큼 까다로운 절차를 보고, 우리 주식시장과는 가장 큰 차이점이 미국에서 나스닥 상장을 할 때 이 상장 시 가장 크게 보는 게 CEO의 도덕성을 본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크리스 라센과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소송 취하를 했죠. 요게 키워드죠. 나스닥에 상장을 시키려는데, 근데 나스닥에서는 가장 크게 보는 게 그 회사 대표의 도덕성을 봐요. 그런데 그 회사 대표가 지금 법적 소송 중이에요. 한마디로 범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별하는 그 어떤 자리에 있어. 자, 그러면 나스닥에 상장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시켜요. 그런데 너무나 어떤 특별한 예고도 없이 SEC가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크리스 라센을 소송 취하해버렸어요. 자, 이 시그널이 뭘까요? 결국 미국은, SEC는 리플을 나스닥에 상장시키겠다는 시그널이죠.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을 시켜서 떳떳하게 똑똑하게 만들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합리적 타당성을 얻겠죠. 나스닥에 상장한 회사의 코인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선택할게. 그리고 이제 SEC와의 소송도 맞물려서 기업들에게 제공됐던 XRP까지도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 누구도 입번긋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미국이 진짜 원하는 미국의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리고 미국이 그토록 염원하는 디지털 달러 CBDC를 XRP로 채택하겠죠. 이제 이런 움직임들을 저는 꽤 6년 동안 봐왔겠죠. 움직임들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제 그래서 저는 내리는 결론이,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중국과 미국과의 비트코인 전쟁에서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결국 손에 쥐었고, 그 권력을 손에 쥐었고, 웬만한 채굴장 몇 개 정도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폐쇄시킬 수 있는 그 권력을 잡았어요. 레리 핑크가. 누구가 탄압을 해서? 자넷 옐런, 게리 겐슬러, 미 행정부, 상하원 의원 다 이제 레리 핑크의 말을 듣겠죠. 그러면 중국이 조그만 그지 같은 움직임을 보이게 되면 그거를 방어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암호화폐에 승차하고 있어요. 비트코인 XRP를 갖고 계세요. 자, 그런데 진짜 전 세계적 자산가들은 누구를 봅니까? 누구를? 더 돈이 많은 사람을 보겠죠. 그리고 더 많은 돈을 굴리는 사람에게 돈을 맡기려고 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보면서 XRP를 가지고 100배, 1000배, 만배 그걸 노리고 이 시장에 들어왔지만,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그리고 몰라도 된다는 수많은 전통 금융 시스템 하에서 돈을 벌었던 자산가들은 이거겠죠. 1000억 넣어가지고 1500억 돼도 땡큐야 라고 생각을 하겠죠. 돈이 결국은 돈을 벌기 때문에, 내가 1000억을 넣었는데 내가 10년 안에 1500억만 돼도 나는 땡큐야. 그리고 자꾸 암호화폐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잖아요. 돈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돈 갈 곳이 없어. 그냥 은행에 넣어놓을 필요도 없어. 은행도 위험하니까. 그러면 어디로 움직이려고 할까요? 우리같이 10억, 뭐 5억, 3억, 2억 넣어놓고 200억 될 거야, 300억 될 거야, 이걸 바라지 않는다니까요. 1000억을 넣어서 1100억만 돼도 땡큐야. 그리고 어쩌면 1000억을 넣었는데 1000억의 가치만 그대로 있다고 해도 땡큐야 라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결국 법률이에요. 법률, 법제화, 소비자 보호. 내 돈을 삥 뜯기지 않는, 내 돈이 순삭되지 않는, 내 돈이 사라져버리지 않는 그곳에 돈을 두려고 하겠죠. 지금 그 모든 일을, 모든 세팅을 하게 만든 게 블랙록의 현물 ETF예요. 나는 거래소에 돈 안 넣을 거야. 그래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1000억 있어. 암호화폐 잘 몰라. 근데 암호화폐 투자하고 싶어.
근데 자꾸 거리에서 털린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러면 지금까지 어마어마한 역사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증권 자산 운용사 그쪽에 돈을 넣고 싶지 업비트나 비썸에 돈 넣을까요? 그럴 일은 없어요. 나는 잘 모르니까 니네가 내 돈 굴려줘. 그리고 이제 레디핑크는 최근까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엄청난 홍보를 하잖아요. 자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 금융 자산. 참나 그 양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는 거는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제가 비트코인을 이해하고 비트코인 백서를 이해했을 때는. 그런데 하잖아요. 장사꾼이란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상승 그 포인트는 결국 뭐냐, 방금 전에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 42,000불이 42,000불, 이 42,000불이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이제 그런 돈들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돈들이 들어오고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데도 거래들이 계속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왜 2,800, 2,500을 받던 여러분들은 4,700이 되게 비싸 보이지만 미래를 직시하는 사람들 눈에는 4,700도 땡큐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 그거를 알아차리냐 알아차리지 못하냐 게임이죠. 제가 그런 말 많이 했잖아요. XRP는 지정학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차트적 이 모든 걸 탈피한 하나의 음모론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면 음모론의 그 자체에서 내가 0.9%가 되느냐 99%의 잉여인간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XRP는 승차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떡락도 떡락이지만 가버리면 무지하게 가버리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 뭘 좋아하는지 지금 인류가 어떤 게 필요한 건지를 파악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스마트폰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 같이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그 사람. 비트코인 또한 창의적인 생각을 했던 사토시 나카모토 전 세계 인류 중에 0.1%의 인간이었겠죠. 여러분들 제 영상을 통해서 버텼으면 버텼고 참았으면 참았고 제 말에 현혹돼서 제 말 때문에 제가 지금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단 한 명도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위기인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버티셨다면 뭡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한 용기가 있었어요. 용기. 이 용기가 쉽게 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쉽게 오지 않아요. 그 거지 같은 시장 상황 속에서 다 버티고 떡나가는 거 보고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여러분들 자책했잖아요.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 거지 같은 판에 들어와서 자식들한테 욕 얻어먹고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배우자한테 미친놈 소리 듣고 그걸 다 버텼어요. 용기였어요. 용기. 그런데 이 용기는 어디서 나옵니까? 적어도 여러분들 자신에게는 솔직했어요. 야, 내 인생에 한 번의 이벤트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내 인생 이렇게 사는 게 나는 원치 않아. 나는 그래서 용기를 낼 거야. 그런 마인드로,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내가 숱한 기회가 있었는데 용기가 없었잖아. 이 비트TV야, 이 타잖아, 이 천송이야. 그러니까 그 어떤 놈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는 용기를 가질래. 적어도 자신과의 대화에서 솔직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되게 섣부를 수 있어요. 오버할 수 있어요. 오지랖일 수도 있고 김치국 마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이 다시 25,000불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뭔지 아세요? XRP가 다시 200원을 가더라도 10,000원 간다고 생각을 해요.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수해 동안 봤던 데이터가 중요합니까? 결국 블랙록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상승시킬 수 있을까요? 물론 42,000불까지는 상승시킬 수 있겠죠. 비트TV가 오늘 또 사라더라. 비트코인이 괜찮다더라. 그래서 좀 더 사봤어. 42,000불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10만불, 20만불을 어떻게 끌어올려요? 지금 암호화폐에 투자한 사람들이 10만불, 20만불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곳은 결국 기관이라는 거예요. 기관. 그러면 기관에서는 어떤 돈이 유입이 돼야 됩니까? 개미들 돈 받지도 않아요. 기업이 들어와야 돼. 기업에서 뭉탱이 돈이 들어오는데 그 기업이 비트코인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역사적인 이벤트고 어쩌면 21세기를 이끌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찾아오는 게 뭡니까?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이에요. XRP.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크리스 와센과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소송 취하는 미국이 뭘 결정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 그들은 지금 뭘 생각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가격선에서 개미들이 다 탈출하기를 원하겠죠. 모두 다 부자가 될 순 없어요. 잘 챙기세요. 여러분들의 코인들 챙기란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을 잘 챙기란 얘기죠. 나를 부자로 만드는 건 내 손이 아니에요. 내 생각인 거예요. 생각.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꾸고 싶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부터 바꿔라.
너무 잡다한 영상 보지 마세요. 지금 디톡스를 해야 되겠죠. 영상 디톡스를 하세요. 독이 있는 영상을 보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뭐 애들 이야기 나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애들 너무 공부에 신경 쓰지 마세요. 결국 인공지능이 모든 걸 해결해 나갑니다. 학원 보낼 돈이 있으면 여행을 보내세요. 그리고 돈이 조금 남는다면 XRP 사주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자녀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저도 장사를 28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장사를 한다고 하지만 43, 4 정도에서 도끼로 머리를 찍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게 뭐냐, 그렇게 돈을 벌어보겠다고, 뭐 저희 집이 금수저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수저도 아니니까 사업을 해보겠다고,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장사를 시작할 때 금과 삼성전자 주식을 사 모았다면 배당을 따져보니까 정말 현타가 올 정도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삼성전자나 금을 사놓았다면 어땠을까? 아침 일찍 나가서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결국 뭡니까? 로버트 키요사키의 경제사사분명을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는 꼭 읽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 얘기도 읽게 하세요. 비트코인 사란 얘기 하지 말고 이 책 한번 읽어봐란 이야기를 하세요. 인플로이, 셀프 인플로이, 비즈니스맨, 그리고 인베스터. 급여 생활자가 될 것이냐, 그리고 자영업을 할 것이냐, 비즈니스맨이 될 것이냐, 돈을 벌기 위해서. 요거 아니다, 요거 아니다, 요거 아니다. 결국 뭡니까? 인베스터, 투자자가 돈을 벌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부자라는 공식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방금 전에 학원 보낼 돈이 있으면 여행을 보내라. 그리고 차라리 돈이 남는다면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을 사주세요. 그래야 지금 99%의 잉여 인간이 되지 않고 0.9%의 통찰력이 있는, 선견지명이 있는 아이들로 키울 수 있죠. 지금의 시대는 하루에도 몇 번씩 디지털에게, 스마트폰에게, 데스크탑에게, 아이패드에게 내가 나임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다. 디지털에게 내가 진짜 나야를 증명하고 있어요. 그 증명에 이제 탑 클래스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이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투표 또한 각양각색의 형태로 시도가 되겠죠. 메타버스를 이용한다거나 본인 인증을 통해서. 자, 그러면 투표율이 몇 프로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90% 된다고 봅니다. 자, 개표 시간 몇 분 걸릴까요? 길게 1시간 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토콜이죠. 빠른 거. 그리고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투명해요. 투명해. 신뢰. 그래서 비트코인의 블록을 디지털 안에서의 자유, 디지털 안에서의 신뢰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왜 그렇게 2년 전에 비트TV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은 디지털 안에서 신뢰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라고 외쳤는지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시죠? 지금 시대를 살아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이 와야 되구나, 인정하시죠? 자, 1시간 쉬지 않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